안녕하세요. 기초영어 특강 역사 1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역사 교과에서 어려워하는 용어를 저와 함께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단어는요, 소양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소양은요, 한자부터 보시면요, 첫 번째가 근본소라고 되어 있죠. 무언가 근본, 기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기를 양. 즉 보면은요, 근본을, 기초를 기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소양은요,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평소에 닦아놓은 학문이나 지식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닦아놓은 내 근본적인 지식, 그런 것들을 소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소양이란 단어가 실제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책을 읽는 것은, 책은요, 시시때때로 계속 읽을 수 있죠. 그럼 그걸 읽다 보면은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문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은 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문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역사에 대한 소양이 없는 것이 부끄럽다. 역사에 대한 소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여러 지식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갖춰놨던 그런 지식들인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공부해야죠. 그게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인문학적 소양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어야 삶이 좀 더 풍부해지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으니 평소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소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양이라는 단어 세 가지 모두 보시면요, 무언가 평상시에 쌓아놓은 지식, 학문적인 수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양이라는 단어 역사 교과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송대에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국사와 관련된 파트에서 지배층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 다룰 때 송나라 때의 지배층으로서 우리가 사대부 계층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대부 계층은요,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평소에 유교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대부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 이어서 봐볼게요. 자, 신사는 학생, 전현직 관료 등 유교적 소양을 지닌 명청대의 지배층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아래 문장과 윗 문장 비교해 보시면요, 제가 강조하는 중국에 있어서의 지배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송대의 지배층은요, 사대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명청대의 지배층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생과 전현직 관료를 포함해서 명청대의 지배층, 신사, 송대에는 사대부인데 둘 다 공통점이요,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런 지식을 쌓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이 되겠죠. 한국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국왕인 광종은요, 과거제를 시행하여 유학자의 소양을 갖춘 신진 관료를 등용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과거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유학자의 소양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등용하고자 하였다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최후입니다. 최후는 고려의 무신정권기의 집권자 중에 한 명이지요. 최충원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최후는요, 서방을 두어서 문학적 소양과 행정 능력을 갖춘 이 문신들을 등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정권기인데 지금 최후는요, 문신들도 서방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등용해가지고 현재 활용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양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유교적 소양, 문학적 소양 하면서 평상시에 본인들이 쌓아왔던 이런 지식 등을 이야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겠는데요. 이 상식이란 단어와 소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상식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혹은 알아야 하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들. 혹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해력, 판단력, 그다음에 어떤 사리분별이라고 하는 건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좀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포함되는 건데요. 예시 문장이 이런 거죠. 그 사람은 상식 밖의 행동을 많이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되겠지요. 다음 두 번째는요. 그것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라는 것도 역시 윗문자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상식도 교과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시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토머스 페인은 미국의 독립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상식이라고 말하며 민주공화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이 토머스 페인이 이 상식이라는 이름의 책을, 팸플렛을 만들기도 했었지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사사오입에 의해 135명이 의결정족수라는 비상식적인 논리를 내세워 사사오입 개헌안이 통과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사오입이라는 말은요, 쉬운 말로 바꾸면 반올림이 되겠습니다. 사는 버리고 오는 들어간다는 건데요. 의결 정족수가 135.3333명이 되면은요, 지금 이걸 넘어야 되는 건데 사사오입이니까 3은 버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135명이 의결 정족수다 라는 이런 비상식적인 논리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통과시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상식을 반대말 비상식이라는 용어를 써서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상식과 소양이라는 단어 배워봤는데요. 자, OX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는 학생, 전현직 관료 등 유교적 소양을 지닌 송대 지배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조했던 말이었었죠. 자, 신사라고 하는 것은요, 명청대의 지배층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송대라고 했으니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지요. 송대의 지배층은요, 우리가 사대부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명청대의 지배층인 신사를 지금 송대라고 이야기했으니 이번 문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인 소양은요, 제가 여러분께요,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쌓아야 될 내용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이 역사적 소양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